인사드립니다. 김성원입니다. 교과서에서만 이름 듣던 분들도 이렇게 처음 또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임플란트 처음 하면서 사이너스 할 때 그 조영수 원장님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직접 오늘 만나 뵙고 인사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게 앞서 송일수 원장님 하셨던 것처럼 디지털이 많이 된 시대에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원장님께 제가 들은 게 물론 블락본 그래프트나 GBR, 리치 스플리팅 등등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임플란트를 잘 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딴 데 이빨을 하려면 이 몸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다가 또 헛벗하면 부산에 한번 가보자 돼. 그래 온 게 이제 원장님이 할 수 있다는 기라. 전에 있던 거는 이리 딱딱한 거, 무 같은 거 이런 거 몸비에 묻거든. 통닭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는데, 지금은 뭐 아무데나 다 먹어요. 내 이빨보다 더 좋은데 뭐. 제 환자분이시고요.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상태로 오셨고, 사이너스도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오브덴처를 썼었는데 도저히 잘 못 먹겠다 하셔서 초진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이널 됐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하계 9개, 그다음에 하하계 8개를 전하게 된 기준을 삼고 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너무 가까이 붙지 않도록 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기구는 이런 캘리퍼를 씁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큰 거 위주로 해서 구강 내에 걸리지 않도록 쓰고, 그다음에 마킹 펜스를 하고 해서 직접 본에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에 이제 드릴링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제 본이 약한, 골질이 약한 쪽으로 아니면 본이 없는 쪽으로 드릴이 흐르기 때문에 저는 이니셜 드릴을 이걸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트래핀 바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튀기는 합니다만 잘 사용하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픽스처는 이게 저 오스템 프리마운티드 픽스처인데, 그 마운트를 이용한 써서 그 각도라든가 식립 깊이 등을 좀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포지션은 사실 지금은 보통 10mm짜리까지 이제 힐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어떤 식으로도 인상만 뜰 수 있으면 보철물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만, 식립 깊이가 적절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식립 깊이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글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예전 논문인데요. 예전에는 그 임플란트를 구치부를 뼈 하방에 1mm 심어라, 아니면 또 더 심어도 된다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보면 충분한 양의 이멀전시 프로파일을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전치부와 같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심어야 된다. 저도 해보면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대구치는 퍼케이션 부위가 되고, 소구치 부위는 전체의 길이 한 반 정도 되면 충분히 보철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이 없다고 해서 그걸 깊이 심고 짧은 걸 심는 게 아니라, 본을 만들어서라도 그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처럼 상하 구치부의 10번대, 40번대 다 무너져도 그라프트를 통해서 그 위치를 제대로 조화롭게 식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아마 하악의 양측이 다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측에는 지금 시오드 임플란트를 통해서 심었고, 좌측에는 제가 한 것인데, 그래서 그래프트를 통해서 플랫폼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한 위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2, 3mm 정도의 본을 두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어느 정도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2, 3mm 하방의 본을 플랫폼을 위치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구치부와 플랫폼의 위치가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리존탈 포지션은 임플란트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까이 심는 거는 좋지 않고,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어느 정도 핵심적인 위치라면 그렇게 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5, 7번 브릿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4번이 빠지면 4번이 빠지면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고 5번과 너무 가까이 있게 되니까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위험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실질적으로는 6, 7번, 5번 파닉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6, 7에 5번 파닉이 붙어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4번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보시면 5, 6, 7이 빠졌지만 6, 7번에 메지알 캔틸레버 5번을 저는 보철을 지금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과 같이 5, 7번의 좌측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환자가 오른쪽에 우측에처럼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지금 보시면 44번 자리에 페리임플란타이트가 생겨서 양방향으로 그 염증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걸 뽑아야 되는지, 어떤 걸 뽑고 어떤 걸 다시 해야 되고 나중에는 재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임플란트에 가까이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귤레이션은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장축은 치아마다 다 고유의 장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변형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구치부의 각도를 전치부에 적용시켰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20번대가 안 좋았고 상악 전치부도 치주 질환 때문에 라비아 보존되어 있고 임플란트를 가이드 없이 어디서부터 심어야 되는지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임플란트를 빠진 상태고, 자연치가 빠진 상태고 지금처럼 자연치의 위드스가 이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3mm 정도의 치아 사이 간격, 임플란트 사이 간격을 두고 하면 이렇게 위치가 되는데, 그래서 5번 자리는 파닉으로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식립했습니다. 근데 식립할 때 전치부는 라비오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위치해서 심을 수는 없었고 뒤쪽에 있는 7번에 맞춰서 역방향으로 뒤에서부터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노라마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도 지금처럼 치아 장축이 다르지만 이것을 설축으로 당겨서 심으면 이 위치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서로 조화롭게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보통은 5번 직하방에 멘탈 포라멘이 있기 때문에 그 직상방에 5번 위치로 가정하고 앞으로 7mm씩 당겨서 3번 위치를 잡게 됩니다. 상악 같은 경우에는 프리폼 어퍼처 최외측이 K9의 에이펙스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역시나 7mm 뒤에 4번, 7mm 뒤에 5번을 위치시키게 됩니다. 물론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용하셔도 되고 덴처를 이용하셔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심으면 지금처럼 하악의 가이드 없이도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전치부의 기준을 삼기 위해 정중선을 긋고 각각 위치를 잡은 뒤에 트래핀 바를 이용해서 이니셜 드릴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파이널 드릴을 하게 되고
그러면 픽스처를 심을 수가 있거든요. 반대편에 이거는 이제 ATC만의 방법이죠. 왼손으로 심게 됩니다. 물론 오른손은 그냥 띄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조적으로 같이 파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쓰기 때문에 미러를 갖다 내서 보고 홀의 위치가 서로 대칭되는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앵귤레이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측면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치아를 심게 되고요. 하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심을 때 한 번에 홀을 여러 개 뚫고 이렇게 멀티플로 잘 하시지만 제가 오 원장님께 배울 때는 하나하나마다 골질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마다 신경을 충분히 잘 써서 시간을 가지고 심으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왼쪽에 이제 임플란트 심었다면 연필을 써서 마킹을 하고요. 이 정중선에다가 마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래핀 바로 드릴링을 하고 그러면 트래핀 바의 안에 내측에 있던 자가골은 떼서 추가적으로 그라프트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 길이가 짧아갖고 그게 좀 부족할 경우에는 오스텐 키트에 있는 저 1.2 헥사 드라이버 라첸용이 있거든요. 그걸 익스텐전해서 쓰시면은 가이드 보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4번 마킹하고 임플란트 심고 지금 이제 왼손으로 드릴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오른손은 보조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은 맨 마지막에 신고 있고요. 식립 후에 이제 사진이고 사실 이게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오른손잡이여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이 이 축에 맞춰서 픽스처가 위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치아의 장축에 맞추면 이렇게 약간 수렴하는 방향으로 픽스처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치부는 잘 나오지만 구치부는 거기에 맞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한 번 더 수렴을 시키면 다시 말하면 치아의 장축이 아닌 치근 축에 팔라탈 축에다 맞추면 이렇게 이제 식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했던 방법을 뭐 저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페이스북 보니까 프랑스 사람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인사이시브 커넬에다가 가이드를 꽂고 픽스처를 식립했었습니다. 사실 그 인사이시브 캐널이 전치부의 치조제보다는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하악에는 저렇게 심었던 이유도 설측벽을 따라서 심어서 전치부를 약간 뒤로 이제 앵귤레이션 시켜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심으면 저와 거의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표현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캐나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각도 또한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몇몇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런 상태셨는데 나중에 이제 보철물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식립하는 위치나 뼈가 없는 곳은 이제 그라프트를 해서 만들고 뼈가 있는 곳은 깊이 심더라도 그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방사선 사진의 파노라마에서뿐만이 아니고 CT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CT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 환자분도 뭐 굉장히 딥바이트셨는데 하악 시야는 어떻게 하지 못했고 이 환자분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아래 전악 다 발치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지금 8년, 한 9년 정도 팔로우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상악전 15는 파절 때문에 한 몇 번 보철물 다시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이드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원장님께서 항상 파이널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전압 환자 보면 사실 뭐 마취가 어느 정도 깰 때도 있고 개깅도 심하고 뭐 구호흡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이 환자분이 최근에 했던 좀 쉽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상악이 하악보다 좀 작아서 이 치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기 좀 어려웠고 지금 보시면 발치 후에도 그 상악 관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이 발치 후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라프트하고 수술한 다음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라비알 쪽에 그라프트가 상당히 좀 많이 됐고요. 이게 이제 최종 보철물인데 왼쪽이 이제 방사선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CT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우리 ATC 오상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